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정도현 회장의 고백입니다. 리버그룹 창업주, 업계 1위. 누구나 그를 존경했지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을 떠 주식 그래프를 확인하고 낮엔 회의를 하고 밤엔 보고서를 읽다 잠들었습니다. 365일이 똑같았습니다. 딸 정하윤, 33살, 서울의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린 외동딸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돈밖에 몰라. 하윤은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일찍 끝났습니다. 도연은 문득 창밖의 낯선 풍경에 시선을 뺏겼습니다. 골목 안쪽 민들레 카페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잠깐만 들렀다 가지. 카페는 좁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뿐이었고 낡은 의자들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른 청년.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오. 청년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도연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커피구나.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끝이 달았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커피 괜찮으신가요? 좋소. 어디서 배웠소? 혼자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청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에서 묘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 청년이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평범한 인사. 하지만 도연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줬던가. 고맙소. 골목을 걸어 나오는 내내 그 청년의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남자라는 사실을. 사흘 후 하윤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페 바리스타예요. 저보다 2살 위고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리스타? 카페? 설마. 어디 카페냐? 성북동이요. 민들레 카페라고.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던 청년. 그가 바로 딸의 연인이었습니다. 안 돼. 아빠는 역시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시는구나. 그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 봐줘요. 리버그룹 창업주의 딸이 아니라 그냥 정하윤이라는 한 사람으로요. 그건 감정이지 결혼이 아니야. 넌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전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난 안 괜찮아.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평생 돈만 쫓아 사셨잖아요. 이제 그만 깨달으세요. 나가.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때 윤석진 전략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오른팔이자 회사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하윤 대표님이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엔 이건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윤 대표님이 그런 선택을 하시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신분 차이를 넘은 결혼이 얼마나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윤석진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다른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리스타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석진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알아보겠네.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비서에게 하루 일정을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점퍼와 낡은 청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회장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못 알아보겠지. 도연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기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민들레 카페 앞에 섰습니다.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민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날이 많이 추우시죠? 태호는 도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따뜻한 카페라떼 어떠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잔 위엔 작은 하트 모양 라떼 아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태호는 샌드위치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 제가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드세요.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샌드위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에게 자기 점심을 내준다고? 이익도 없는데? 계산도 없이? 왜 이러시오? 날이 추운데 따뜻한 것 드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요. 태호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청년에겐 정말 계산이 없었습니다. 손님,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태호가 카운터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산책하다 들렀소. 그러시구나.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태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딸이 사랑하는 이유를.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지만 이 사람에겐 진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카페는 언제부터 했소? 3년 됐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네요. 가족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예요. 태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손님들 만나는 게 좋거든요. 외롭지 않아요.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청년은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카페를 꾸려가며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을 사랑하는구나.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였습니다. 도연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태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드세요. 무슨, 손님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나서요. 그냥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호는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 그 한마디가 도연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걷는 내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도연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돈으로, 지위로,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해온 자신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했던 자신이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석진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바리스타에 대해 조사가 끝났습니다.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윤석진이 두툼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민태호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도연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전과 기록 있음, 사기 혐의, 다단계 조직 연루 의혹. 이게 무슨, 회장님,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기꾼이에요. 하윤 대표님께 접근한 것도 계획된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어제 그 카페에서 태호를 직접 봤습니다. 그 진심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서류의 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전과 기록의 날짜가 태호가 카페를 오픈한 시기와 겹쳤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사님,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나? 도연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윤석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타일 겁니다. 오타?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석진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조사 과정에서 입력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이 서류에 거짓이 섞여 있다고. 알겠네. 물러가 보게. 윤석진이 나가자 도연은 곧바로 내부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 자네에게 비밀 조사를 맡기고 싶네. 무엇을 조사하면 될까요? 윤석진 이사. 그 사람의 최근 3년간 모든 거래 내역을 조사해. 회사 자금 흐름도 철저히 확인하고 절대 본인에게 알려선 안 돼. 감사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석진은 회사의 2인자였습니다. 그를 조사한다는 건 큰 모험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묻지 말고 조사만 해. 일주일 안에 보고하게. 알겠습니다. 감사팀장이 물러났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감사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윤석진, 리버그룹 비자금 총 37억 원 횡령. 경쟁사와 내통하여
기밀 정보 유출. 이게 사실인가? 예, 확실합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오른팔로 삼았던 사람이 회사를 배신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민태호 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도 조작된 겁니다. 윤석진 이사가 돈을 주고 허위 서류를 만들게 했습니다. 뭐라고? 민태호 씨는 정가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세금도 잘 내고 카페도 정직하게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도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윤석진 이사는 하윤 대표님과 민태호 씨가 결혼하는 걸 막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요.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건 자책감이었습니다. 나는 또 틀렸어. 윤석진을 믿고 태호를 의심했어. 윤석진을 당장 해임하게.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태호 씨 연락처를 알아봐.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그날 저녁 도연은 정장 차림으로 민들레 카페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띵 마이너스. 태호는 도연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 그때 오셨던. 그렇소. 그날 왔던 사람이요. 저는 리버그룹 회장 정도연이요. 하윤 씨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앉으시오. 할 얘기가 있소.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자네를 오해했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소. 하지만 내가 틀렸소. 자네는 진심으로 내 딸을 사랑하고 있더군. 회장님,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소. 하지만 자네를 직접 보고 나서 깨달았소.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매길 수 없다는 걸. 저는 그냥 하윤 씨가 좋았습니다. 리버그룹 상속녀라서가 아니라 그냥 정하윤이라는 사람 자체가요. 알고 있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부탁하오. 내 딸을 잘 부탁하오.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 씨 나왔어. 하윤이었습니다. 하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내 말이 맞았어. 아빤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지. 사람의 진심을, 따뜻함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빤 이제 알았어. 태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빠, 하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요? 딸을 이렇게 안아본 게 1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축하한다, 하윤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도연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윤석진을 불렀습니다. 자네, 이게 뭔가? 도연은 감사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윤석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37억. 자네가 횡령한 금액이지. 그리고 민태호 씨에 대한 허위 보고서도 자네 작품이고.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윤석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인가? 자네는 나를 배신했어. 회사를 배신했고 내 딸의 행복까지 망치려 했지.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자네 말은 듣지 않겠네. 당장 해임이야.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각오하게. 도연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윤석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나가.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비가 들어와 윤석진을 끌고 나갔습니다. 윤석진의 비명이 복도에 울렸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가짜였고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진짜였다고.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어느 토요일 하윤과 태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성북동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하객은 50명 남짓. 태호의 카페 단골 손님들과 하윤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도연의 몇몇 지인들이 전부였습니다. 단상에는 손수 만든 꽃아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윤은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태호가 서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도연은 딸의 손을 태호에게 건넸습니다. 부탁하네. 믿고 맡겨주십시오, 아버님. 태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태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자네를 아들처럼 생각하겠네. 감사합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도연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65년을 살면서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를.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재산을 불리고 권력을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었고 딸과도 멀어졌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이 사람을 바꾼다는 걸.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도연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성공보다 중요한 게 행복이라는 걸.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달라지려고 합니다. 돈만 보는 회장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의 따뜻함을 나누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도연은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네. 도연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태호? 예, 아버님. 행복하게 해주게. 우리 딸.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태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카페 계속하고 싶다면서? 예.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내가 도와주지. 새 지점 내는 거.
자금은 내가 대줄 테니 자네가 운영해 보게.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카페로도 충분해요. 태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사업 투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물이네. 밖에, 아버님, 그리고 하나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매일 아침 내 집으로 커피 한 잔 배달해 주게. 자네가 직접 내린 그 따뜻한 커피 말이야. 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 1년 후 민들레 카페는 세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연은 리버그룹을 투명하게 정비했고 따뜻한 커피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태호는 도연의 집을 찾아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건강하세요. 고맙네, 태호. 어느 날 하윤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저 아기 생겼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진짜 부자가 뭔지. 창밖으로 벚꽃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도연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의 온도처럼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야 한다는 걸 도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차갑게 살았던 리버그룹 회장 정도연은 이제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가족을 바꾸었습니다. 민들레 카페의 따뜻한 커피 향처럼 그 변화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의 온도 이야기 어떠셨나요? 커피 한 잔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잊고 삽니다. 하지만 정도연 회장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죠?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